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케다마입니다. 저희 애들이 휴가 가서 공부하고 독서하는 모습을 제가 피드에 인스타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그걸 좀 조합을 해서 우리 집 빌런은 애들 아빠 이런 집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엄마표 수학, 영어, 그리고 뭐 책육아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회방을 놓는 애들 아빠가 있다면 이 네 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지 않고 아이가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 그 태도. 이게 사실은 남편도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그런 이상적인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은 정말 집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도 그게 정말 순수한 기대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욕심이구나.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그리고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본질, 기본, 아주 최소한만 꾸준히 조용히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애들도 습관이 되고 그래서 정말 휴가 갔는데 너무 당연하게 자기 할 거를 뭐 책이나 읽을 책이나 또 오늘 꼭 해야 되는 문제집 다 못한 거 뭐 이런 걸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챙기고 그리고 가서도 약간 언질은 줄 수 있어요. 너 그거 챙겨왔던데 언제 해? 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실컷 놀고 와서 이렇게 퍼질러져 있을 때 그럴 때 심심해 이러면은 너 그거 가져온 거 읽으면 되겠다 라든가 이 정도 언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하니? 왜 가져왔어? 막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적당한 언질은 주되 그러니까 강압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이의 주도성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냥 애들이 너무 당연하게 캐리스는 이제 요즘 수학 몰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다 못한 거를 하겠다고 그거를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열심히 풀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수호지 요즘 읽고 있거든요. 이거. 재밌어요. 삼국지보다 좀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읽고 그리고 뭐였더라? 뭐 아무튼 가져온 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를 정말 충분히 하고 잤어요. 남편은 약간 핸드폰으로 이제 뭐 좀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져간 책 읽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새벽은 아니 한 8시 그때 이제 가서 정말 실컷 이제 바닷가를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밥 먹고 실컷 놀았어요. 저녁 먹고 그리고 숙소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시간 한두 시간? 네. 정말 휴가 가서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은 사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고 예를 들어 3일 동안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정말? 1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서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사실은. 이어서 다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분이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약간 무슨 소리야 다 잊어버리고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한 면에서 그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그 몰입의 즐거움이 1도 없는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튜브 하고 이런 일이 저는 너무 재밌고 제가 너무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도움 받으셨다는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그 다음 책은 어떤 내용을 쓸까 이런 거 생각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가서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게 일이 아니고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제가 이제 책을 늘 읽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휴가 가서 그걸 읽을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느 정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몰이 이제 4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몰랐던 문제를 자기가 풀어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이 문제는 6번을 틀려서 6번에 다시 풀어서 맞춘 문제거든. 근데 나 이번에 한 번에 맞췄어.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가서도 그렇게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부법 처음이야. 이 책도 읽어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성과 자율성.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아이가 즐거움과 성취감 막 이런 거를 느껴야지 이거를 휴가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면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쉽지 않아요.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니는 회사 예를 들어서 내 적성 내 어떤 사명 내가 사는 목적과 아무 관계 없이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한두 시간이라도 후유증으로 일을 아예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유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도성,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루틴화 하는 거고 베이스하고 이 네 가지를 항상 이제 잊지 않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휴가를 가서도 명절에 놀러를 가서도 어딜 가서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읽고 또 이제 막 문제집을 가져와서 풀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자,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책류가 책을 읽고 그리고 문제집 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 빌런이 아빠다. 아빠가 퇴근을 일찍 하는 날은 이제 그날 우리 잠수내 영어 그리고 다 끝나는 날이다. 이런 집들 저희 집도 그랬었어요. 정말 초창기 때 진짜 힘들었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제가 진짜 꿀팁? 그런 아빠 같은 경우 정말 이 네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진짜 아잠이 생명줄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을 제가 항상 저도 하고 있고 이거 많이 추천을 하고 이게 좋아서 이걸 하라는 라기보다는 정말 아침에 잠수내 영어든 엄마표 수학이든 뭐든 간에 뭐라도 좀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어느 날 퇴근해서 일찍 와서 야 오늘 외식하자 아빠랑 좀 놀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아빠가 애들이랑 놀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우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자고. 근데 그때 내가 애가 하나도 한 게 없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화가 나잖아요. 아휴, 아빠라는 사람이 저렇게 방해를 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나면서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기도 하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라도 해놓는 게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학년 정도 되겠고 이제 이게 루틴화가 정말 습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다 못하면은 주말에만 몰아서 해도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그러면은 이제 막 약간 그런 우리 캐리스는 이제 막 나 오늘 할 거 다 못했는데 아빠 벌써 왔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해치워 놓으면은 저녁에 우리 집 빌런 아빠가 와서 해방을 놓고 막 방해를 해도 쿨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아이들 공부 막 독서가 중요하다고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의 추억이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좀 해놓는 게 진짜 이거는 좋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 제가 이제 잠수내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명절이었나 봐요. 명절에 막 애들이 바리바리 제가 싸두고 갔거든요. 집중듣기랑 영어책 읽기랑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걸 싸두고 갔는데 짐 쌀 때부터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명절에 가가지고 설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고 그래야지 뭘 그거 가져가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에 가서 막 2박 3일 동안 내내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놀진 않거든요. 애들도 조카랑 이제 놀다가도 지쳐. 그럼 쉴 때가 있다면 그러면 애들이 멍하게 TV를 본다든지 멍하게 요즘 애들 이제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할 걸 가져가면 책 한 권이라도 가져가면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육아가 기본적으로 아이가 심심해야지 잘 되거든요. 너무 심심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정말 시간이 많고 정말 심심할 때란 말이에요. 저희 조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늦게 오거나 할 때 뻥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가져가면은. 근데 이제 막 뭐라고 해. 근데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은 가볍게 무시하자. 자, 여기서 가볍게가 중요해요. 진지하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싸워. 진지하게 무시하지 마세요. 싸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다. 확실하죠. 예, 이걸 애들이 하는 게 너무 맞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남편을 존중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하면 이제 한 귀로 흘리고, 알았어. 그럼 조금 줄일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알아요. 이게 좋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아이가 명절날 가서 남는 시간에 책 읽는 게 왜 안 좋아요? 한 면에서 정말 실제로 하잖아요? 실제로 애가 하는 걸 보면 또 기특해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입을 대는 거지. 가볍게 무시하자. 네, 이게 두 번째 꿀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조용히 꾸준히 하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조용히 해요. 조용히. 예.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조용히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게 나타나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되게 언어가 빠른 애들은 빨리 나타나죠. 저희 애들처럼 이제 느린 애들은 또 좀 천천히 나타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정말 꾸준히 2,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지 않았던 애들과 달리 뭔가 다른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시가를 하러 갔는데 영어책 챕터북을 막 읽어. 얘가 이제 막 3학년. 이게 작은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분명히 주변에 누군가가 뭐 지인이든 함께 같이 밥 먹으러 간 지인이든 뭐 가족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한마디 해요. 기특하다. 그걸 이해가 되니? 정말 재밌니?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좋거든요. 아이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펴지면서 좀 더 많이 하려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남편도 굉장히 뿌듯해요. 굉장히 흐뭇해요. 막 칭찬하고 나중에는 막 동네방네 딴 사람 자기가 떠들어 막 이거 하라고 막 학원 보내지 말고 잠수내 영화라 막 이런 소리를 밖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 남들처럼 그냥 학원 보내라 라든가 아니면은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별로 이제 확신을 못 가지고 막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막 해 옆에서. 그렇게 하다가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용히 꾸준히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팁은 뭐냐면 이해해 줍시다. 남편을. 그렇게 하는 남편을 이해해 주자고요. 우리 집 빌런 막 방해하고 막 그러는 남편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줍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관대해지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고명아님 두 번째 신간인데 이거 읽고 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책 읽는 것으로 하는 교육의 결과는 관대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자, 우리 엄마들 제가 맨날 책 읽으라고 얘기 많이 했고 책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죠? 책 읽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고요? 관대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 남편이 우리 마음처럼, 우리 욕심처럼 해주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자고요. 이게 사실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빠른 길이에요. 이해해주는 아내를 예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존중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를 방해를 하고 애들을 왜 그래 막 이런 잔소리에서 사람 바꿀 수 있나요? 애도 못 바꾸고 남편 더 못 바꿔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막 설득 안 돼 힘들어. 싸워 엄마 아빠 싸우고 사이 안 좋으면은 애들한테 그대로 가거든요. 어찌됐든 사이가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은 거? 자, 우리가 관대해지자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은 저는 정말 중세 시대에 그 귀족들이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춤형이잖아요. 내 아이의 맞춤형. 엄마표 수학 완전 맞춤형이죠. 애 수준에 맞게. 그리고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성 심리학은 따로 있고 아동 심리학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남성 심리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동 심리학이 남성 심리학이래. 자,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 것 중에 정말 큰 아주 좋은 방법은 정말 사랑과 관심을 주는 거고요. 이게 하면서 약간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해 줍시다. 그리고 관대해 주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 정말 저는 이 네 가지를 하신다면은 남편이 바뀔 겁니다. 우리 남편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라 힘드시죠?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